산과 들의 봄꽃들이 일렁이면 그의 뒤질세라 바다도 봄 기운을 머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주 다음으로 가장 먼저 봄이 온다는 남해. 이곳의 봄은 아주 작은 생선, 멸치로 시작됩니다. 그 작은 생선이 가져온 봄. 은빛 멸치가 수놓는 풍경, 남해 미조항을 들여다봅니다.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큰 섬 남해가 육지와 연결된 지도 어느덧 40년. 그러나 여전히 그 옛날 섬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이 죽방염도 그중 하나입니다. 지금은 뭐 이 정치망들이 별로 없습니다만 옛날 정치망에 고기는 그대로 싸는 겁니다. 이 싸서 하는 건데 바로 살아있는 고기들이 진짜 맛이 있었죠. 근데 이제 옛날 같은 그런 대본망은 없어져 버리고 이제 소대망에서 멸치, 이제 조그마한 멸치 그거는 뭐냐 하면 연포 우리가 말하면 이제 삶는 거죠. 삶아서 하는 거고. 바다에 죽방염이 있다면 육지에는 다랑이 논이 섬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친 파도로 품을 내주지 않던 바다 탓에 일군 땅은 오랜 세월 억척스럽게 버텨왔습니다. 지금은 이 가천 다랭이 마을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농사를 모내기를 못할 지경에 놓였어요. 그래서 모내기를 해야 논의 행태를 갖출 수가 있는데 자꾸 석축이 무너지고 있는 게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철마다 마늘이며 콩, 쌀로 푸르던 논은 이제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2002년 농촌 전통마을로 지정된 후 매년 30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고 있죠. 운치가 더 좋아. 운치가 너무 아름다워요. 여기 해안가. 너무 여기 산과 들과 잘 어울리고 여기에는 그 황금 축백나무가 뭔가 축백이 아니고 뭔데 너무 아름다워요. 홍단풍하고 어울리는 그게 하나의 정말 그림이에요, 그림. 다랑이 마을을 지나 남쪽으로 발길을 돌리면 남해의 역사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남해는 한반도 남쪽 끝에 위치해 왜구의 침입이 잦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고려 중기 왜구를 무찌르고 수군을 통제하던 최영 장군. 그를 기리기 위한 사당이 바로 이곳 무민사입니다. 최영 장군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서 여전히 남해를 굽어 살피고 있습니다. 금산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보리암 있잖아요. 우리나라 최고 기도발이 잘 듣는 보리암. 그 보리암을 중심으로 쌍옥문에서 이렇게 논일던 석가모니께서 남방으로 가려고 할 때, 인도 쪽으로 가려고 할 때 발을 탁 내딛는데 바다에 발이 푹 빠질 것 같으니까 배를 타기 전에 육지가 쑥 튀어나와서 석가모니의 발을 받쳐줬다 해서 미륵을 도운 땅이죠. 그래서 남해 미조 보면은 육지에서 쑥 이렇게 발처럼 팍 이렇게 쭉 나와 있죠, 땅이. 금산에서 논일던 석가모니는 미조를 밟고 저 멀리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갔다는데요. 미륵을 도운 곳이라고 해서 미조라고 이름 붙여진 마을에 남해 수산물의 보고 미조항이 있습니다.
포도와 조도를 포함한 16개의 작은 섬을 거느린 미조항은 남해의 최남단에 위치해 어업 전진기지이자 해상의 관문 역할을 해왔습니다. 일제 시대부터 일본 기지로 해가지고 저 위에서부터 고기 잡아 이것을 집기를 떼가지고 일본 가가도로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래서 옛날에 무역의 가장 주 수산물은 제가 아는 거는 그 당시에 문어, 짱어, 삼치, 일본말로 사라라고 그러죠. 그런 품목이 일본으로 많이 들어갔고 거의 미조 앞바다는 왼편으로는 거제와 통영, 오른편으로는 여수 돌산 앞바다와 맞닿아 있는데요. 덕분에 남해안 최고의 청정 해역으로 꼽히며 다양한 수산물을 얻을 수 있었죠. 그 덕에 일제시대에는 수탈의 아픔을 겪어야만 했는데요. 미조항 어부들에게 남은 것은 멸치뿐이었습니다. 서민들의 생선. 미조의 봄멸치는 주로 천일염과 버무려 액젓으로 만들어집니다. 텁텁하지 않고 깔끔한 맛을 내 음식 잘한다는 남도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죠. 멸치 액젓은 음력 4월 초파일 전에 덮는데요. 깊은 맛을 내는 멸치는 따로 있습니다. 멸치가 원형이 그대로 있을 때 이거는 원형이 거의 근사치에 그렇게 모습이 고기 모습이 멸치 모습이 그대로 있을 때 그러다 보면은 멸치가 굵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알을 가져야 되고 산란을 시기가 되거든 알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살이 쪄야 된다. 멸치가 또 통통해져야 된다 그 말이야. 멸치는 크기가 작은 만큼 품이 많이 드는 생선인데요. 바다에 나가 조업하는 시간만 10시간 남짓에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멸치 털이까지 고된 작업의 연속이죠. 멸치가 많이 잡힐 때는 밤에도 대낮처럼 불을 밝혀놓고 멸치를 터는데요. 덕분에 미조항의 멸치 경매는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미조항에서 멸치잡이를 하는 어선은 40여 척. 한 척당 30kg 괴짝을 기준으로 쉬운 상자까지 잡아 올린다는데요. 정치망을 이용하는 배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유자망으로 멸치를 잡습니다. 조업 방식은 이제 유자망 이제 자망식인데 이제 어탐으로 해가지고 그물을 이제 싸가지고 이제 잡는 방식이고 이제 턴을 털어가지고 이제 위판에 올리죠. 그렇게 미조항의 밤은 깊어갑니다. 새벽 3시, 미조항의 아침은 어선 청소로 시작됩니다. 부지런한 어부들은 항상 해보다 일찍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죠. 오늘도 만선의 설레임을 안고 바다로 향하는 배들. 멸치잡이는 주로 항구에서 20km쯤 떨어진 통영 욕지도 부근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어장에 도착하면 재빨리 그물부터 놓습니다. 유자망 그물은 폭은 좁지만 길이가 2km에 달하기 때문에 꼬이지 않게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어금 탐지기에 이제 멸치가 장 보면은 이제 수십 몇 메다 선에서 이제 항상 그 고기가 멸치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3, 40m에 있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어장을 집중적으로 그 멸치가 걸릴 수 있는 수심에 맞춰서 투망을 합니다. 투망을 했다가 이제 기다렸다가 예, 이제 고기를 이렇게 이제 멸치가 많이 걸리는가 안 걸리다 보면은 이제 어금 탐지기에 보면은 이제 표시가 되거든요. 그럼 많이 걸리시면 빨리 빼야 되고 고기가 좀 설 걸려서 작게 걸렸으면은 좀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 기다렸다 그렇게 양망을 합니다. 어군 탐지기가 없었던 시절엔 이 갈매기들을 보고 그물을 놓기도 했답니다.
유자망은 그물을 바닷속에 수직으로 펼쳐 멸치를 잡는 방식인데요. 멸치의 몸통이 그물 코에 꽂혀 올라오기 때문에 남해에서는 멸치가 잡혔다라고 하지 않고 꽂혔다라고 표현합니다. 멸치 중에서도 봄멸치는 특히 더 대접을 받는데요. 산란기를 맞아 알을 가득 품고 있는 데다 크기도 15cm까지 자라기 때문이죠. 옛 선조들은 설을 쇠기 전에 대나무꽃이 피면 멸치가 풍어를 이룬다고 했는데요. 겨울이 따뜻할수록 봄멸치가 많이 잡힌다는 뜻입니다. 특히 멸치 같은 이제 소형이면서 표층에 사는 그 어류들은, 물고기들은 수온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수온이 요 남해안에 지금 딱 이렇게 살기 좋은 수온이다 보니까 지금 요 남해안 쪽에 분포를 하고, 어느 정도 수온이 좀 더 올라가면은 이제 동해로 서해로 북상을 하게 됩니다. 멸치는 우리나라 서남해안에서 고루 잡히지만 기장 대변, 거제 외포, 남해 미조로 꼽히는 국내 3대 멸치 생산지는 모두 남해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친 파도와 해류 덕분에 유속이 빨라 멸치의 운동량이 월등하고 육질이 탱탱하기 때문이죠. 생산량은 전국의 60%를 차지한다는 기장 대변에 미치지 못하지만 멸치 맛을 안다 하는 사람들은 미조 멸치만을 고집합니다. 물론 뭐 사계 지역에서 멸치를 하지만은 또 우리 남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항 자체도 뭐 보지만은 또 청정해 여기고 아주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항 자체 수질이나 이런 게 아주 깨끗한 항이기 때문에 타지에서도 많이 뭐 또 사러 오시죠. 유자망으로 잡은 멸치는 그물과 함께 돌돌 말아놓는데요. 조업이 끝나면 항구와 바지선에 정박해 멸치를 털어냅니다. 멸치 털이 작업은 유자망 어업만의 특징이죠. 신명나는 노랫소리와 함께 멸치털이 작업이 시작됩니다. 멀리서 보면 봄볕에 이불을 털듯 경쾌한 풍경이지만 어부들에게 가장 힘든 작업. 그래서 멸치잡이는 바다에서 돌아와 그물을 털 때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이 생겨났는데요. 노련한 어부가 어이야디야를 선창하면 나머지 어부들이 하나 둘 장단을 맞추며 그물을 텁니다. 한 명이라도 박자가 안 맞았다간 전체가 흐트러지기 일쑤. 그렇게 집중해서 그물을 털다 보면 팔과 어깨에는 근육통이, 온몸에는 멸치의 비늘과 살이 내려앉습니다. 하지만 멸치털이가 길어질수록 어부의 주머니는 두둑해집니다. 그래서 멸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자원평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법을 통해서 평가를 해보니까 이렇게 이제 증감을 반복은 하지만 해마다 매년 꾸준히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원은 안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멸치는 표층성 어류며 해양 환경에
수온에 민감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좀 약간 이 변동이 심한 어종인데 최근 뭐 지구 온난화라든지 이런 이제 기온이 조금 수온이 상승하면서 그 이제 분포라든지 이런 패턴 부분은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모니터링하고 연구해야 될 부분입니다. 크기가 작아 주로 말려 먹는 가을 멸치에 비해 기름지고 살이 통통한 봄 멸치는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는데요. 뭐니 해도 싱싱한 녀석들만 골라 손질한 멸치회가 제맛입니다. 깨끗이 씻어가지고 이래갖고 막 가진 양념, 미나리, 양파 막 들어가는 게 많아요. 오이. 예, 오이 뭐 그런 거 또 배 같은 거 썰었고 이래가 쪼물쪼물 맛있게 문지놓으면 참 맛있어요. 그다 깨도 좀 넣고 또 참기름 같은 것도 좀 넣고 이래가지고. 어른 손가락만한 봄 멸치는 살이 연해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내는데요. 입속에 넣으면 씹을 틈도 없이 녹아내립니다. 이것이 미조에서만 누릴 수 있는 봄맛인 거죠. 게다가 알을 품고 있기 때문에 1년 중 가장 풍부한 영양을 지니고 있습니다. 생멸치에는 단백질과 지질의 양이 많은데요. 특히 라이신이나 메치오닌, 트립토판 같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여서 밥과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타우린이 풍부하기 때문에 혈청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압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품 같은 남해 바다는 거름을 주지 않아도 언제나 건강한 수산물을 키워내고 때가 되면 재촉하지 않아도 그 풍성함을 어부에게 내어줍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바다는 살이 오른 은빛 멸치로 넘실대고 미조항 사람들은 봄과 함께 녀석들을 맞이합니다. 반짝이는 봄이 들어선 한국. 남해 미조항엔 오늘도 은빛 파도가 일렁입니다.